소중한 사람이 옆에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진심으로 다독여주고 싶은데 힘내, 화이팅! 처럼 내가 봐도 뻔한 말만 하게 되고 내 말이 마음 같지 않게 나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오늘은 이전부터 댓글로 꾸준히 요청해주셨던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진심을 담아 위로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뻔하지 않게 나의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위로는 공감에서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들 때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들어줄 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험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공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마음을 전하는 위로법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보단 그렇구나. 피상적인 위로를 하지 않으려면요, 위로하는 상대의 말을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알고 내가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자세에서부터 공감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로 시작되는 말보단 그렇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미드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정신과 의사랑 상담하는 장면, 보통 의사들은 바로 솔루션을 주지 않죠.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상담 전문가들도 섣불리 주지 않는 해결책, 우리가 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대신 미드의 상담 속 장면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잘 털어놓을 수 있도록 들어주고 난 뒤 그런데나 그렇지만이 아닌 이 같은 글씨라면 그렇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어때? 그렇지만 너무 실망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결책을 주며 조언을 하려고 하거나 상대를 판단하는 말은 위로에 독이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복잡해지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해결책을 주거나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달라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해주고 싶다면 그 욕구를 참아야 합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때가 아닌 상대가 감정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나중에 꺼내는 게 더 낫습니다. 위로받아야 되는 상대에게 필요한 건 감정을 공감해주는 친구이지 문제 해결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 말하면요, 듣는 나 또한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일단 듣는 자세가 됩니다. 이로 인해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과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위로받는 상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진심을 다해 공감하며 들어주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은 편안함을 느끼고 말을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진심을 담아 위로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상대에 대한 질문하기. 이건 첫 번째 방법보단 조금 더 적극적인 위로법인데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주는 대신에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면서 듣는 거예요. 바로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털어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진심으로 공감을 하기 위한 이해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그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꼬치꼬치 질문하는 것보다는 잘 들은 뒤 지금 상대는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 상대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못된 상사의 괴롭힘으로 요즘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를 위로하는 상황이에요. 나는 막연히 요즘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에게 상사가 뭐라고 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질문이 되겠죠? 여기서 그 질문의 포커스를 위로가 필요한 상대에게 맞춰보는 거예요. 와, 상사의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 질문은 상대의 생각에 대한 질문으로 포커스가 위로의 상대에게 맞춰져 있죠. 그렇게 심한 말을 들었다고? 지금 기분 좀 어때?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상대의 감정, 이 감정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 역시 상대가 대답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죠. 상대는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답을 얻기도 하죠. 사람의 생김새가 모두 제각각인 것처럼 마음의 모양도 느끼는 감정의 깊이도 모두 다릅니다. 그만큼 각자만의 방식으로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잘 들어주면서 상대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진심을 담아 위로하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라떼는 대신 나도. 힘든 상황을 털어놓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의 비슷한 경험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라떼는 이랬어, 금방 해결될 거야 라는 말은 금물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처럼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말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전달을 하면 너랑 나랑은 다른 케이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친한 친구의 연애 상담을 할 때 딱 이런 실수를 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매우 조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들어주다가 나의 비슷한 경험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공감의 의미로 그 이야기를 막 털어놨는데요.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친구가 저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너의 말에 공감해 라는 걸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 후로 제가 터득한 방법은요, 공감을 할 때 내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알 것 같아 정도로만 짧게 표현을 해도 상대가 그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의 감정의 공감을 표현하는 나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감정적인 무게와 괴로움이 나만의 것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에 대한 위안을 느낍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느낄 수 있는 한계, 어려움들이 보편적인 거라는 사실에 공감의 나도를 해주면 친밀한 관계에서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안다는 듯이 알지 너만 힘든 건 아니야 나도 힘들어 이런 나도는 정말 금물입니다. 반드시 공감의 나도여야 하죠. 네가 지금 겪는 상황들의 마음이 아프다. 나도 그 사람을 겪어봐서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라는 식으로요. 어려운 상대를 위로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나는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지지해. 앞선 3가지 방법들이 경청에 이은 공감의 표현이었다면요, 이 말은 위로의 말을 정말 해주고 싶을 때 힘내 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힘이 됩니다. 어려울 때 늘 너의 곁에 있겠다, 언제나 내 편이다, 나를 지지한다는 말은 말을 들어주고 있는 상대가 나와 함께 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힘내, 화이팅.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말의 숨은 주어에 우리, 함께가 아니라 당신, 너만 있기 때문입니다. 너 힘내, 당신 화이팅. 결국 내가 이 힘든 걸 감내해야 될 당사자는 맞지만 이 말을 들으면 더 쓸쓸하고 외롭게 느껴진달까요? 그런데 나는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지지해, 곁에 있어 라는 말은 이 외로운 삶에 함께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나마 형식을 갖춘 위로의 말 중에 제가 가장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혹시 내가 도와줄 건 없을까? 라는 말도 좋습니다. 이 말 역시 힘든 상대가 이 상황을 무사하게 지나가는데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 라는 뜻이니까요. 결국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두세요. 나는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지지해. 알지? 자, 이렇게 오늘은 진심을 전하는 위로법 4가지였습니다. 정리하면 1. 그런데 대신 그렇구나. 2. 상대에 대한 질문하기. 3. 라떼 대신 나도. 4. 나는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지지해 였습니다. 추가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선이겠죠. 자, 이 방법들 외에 여러분만의 특별한 위로법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히렌츠였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분들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